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괴물은 뭘까요? 확 하고 나타나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존재. 한여름밤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귀신.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린 이런 귀신이 가장 두려운 괴물임은 틀림없죠.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귀신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00년 이내 50년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동두남발의 긴머리 귀신은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에서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1468년 음력 8월 18일 기록을 보면 마치 이날에 창덕궁에 긴머리 귀신이 나타났던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 속의 긴머리 귀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 것을 이고 귀매 모양을 하고 막대기를 잡고 놀라게 하니 안효래는 놀라고 두려워 크게 부르짖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돌아왔고, 대체 임금님이 사시는 창덕궁 궁전에 긴머리 귀신이 왜 나타난 것일까요? 당시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이 사실 당시 임금님이었던 세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이날 창덕궁을 마치 귀신의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신하들을 대상으로 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준비시킨 귀신 모습이 긴머리 귀신이었습니다. 흰 모습의 귀신이었으니까 백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조가 담력 훈련을 시킨 신하들은 최호원과 안효래라고 하는 신하들이었는데요. 이 신하들이 성실하지 않고 장난을 자주 친다라고 해서 다른 신하들이 세조에게 이 신하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라고 상소문을 올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 두 사람을 아끼고 가까이 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유정란으로 임금님 자리를 좀 빼앗은 거에 가깝잖아요.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쫓아내고 임금 자리를 딴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도 세조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담 잘하고 웃긴 이야기 잘해주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런 신하들하고 이런저런 농담 따먹게 하던 와중에 안효래가 나는 귀신, 괴물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 그래요. 옆에 있던 최호원이 너가 안 두려워한다면 나도 안 두려워한다. 또 세조의 그 이상한 성정이 발동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럼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력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머물던 창덕궁에서, 창덕궁이 좀 크고 복잡합니까 구조가. 뒤에 이렇게 비원 쪽으로 가면 정원도 굉장히 크죠. 아마 그 창덕궁에서 제일 무서운 소문이 많이 도는 곳, 그런 데 가가지고 신하들한테 담력 훈련을 하러 거기 갔다 와라 라고 시켜놓고, 보통 담력 훈련을 하면 100이면 100 그 훈련 장소에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숨겨놓습니다. 그게 담력 훈련의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이 세조 임금도 똑같은 발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래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옆에 숨겨놓고 놀래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처럼 괴물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력 훈련에서 귀신으로 변장시켜 놓는 그 귀신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제일 무서워할 만한 모습으로 변장시키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머리가 허옇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변장을 시킨 사람을 배치해 놓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흰 귀신 모습은 다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허목이 쓴 척주기사라는 글을 보면 태백산의 신령을 백두옹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이 백두옹이 굉장히 영험하다라고 해가지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이 백두옹의 저주를 받으면 관청의 사또도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의 기록에도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당 앞에 있는 오래된 나무 위에
갑자기 하얀 기운이 일어나더니 점점 형체가 변해가지고 꼭 장삼을 걸친 승려의 모습처럼 변했다라고 해요. 그것을 조현명의 부인이 목격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흰 귀신이다라고 해서 백귀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기를 백귀를 보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허연 귀신이 공포스러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하고는 잘못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도 아니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점이 크게 강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긴머리 귀신은 백귀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 속에서 보는 산발한 머리에 까만 머리의 귀신도 여기저기에서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야담의 한문으로 산발지지,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감색 옷을 입고 있고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산발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귀신, 그런 귀신 이야기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몸에는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감색 옷을 입고 산발한 머리는 땅에 닿아 바람결에 엉클어졌으며 산발한 사이로 고리처럼 부리부리한 두 눈이 번쩍번쩍하여 두려울 지경이었다. 마침내 창 가까이 다가왔는데 노린내가 코를 비틀 정도였다. 머리카락 사이에 두 눈이 고리처럼 번쩍거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내가 강하게 난다라는 것이 기이한 특징이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긴머리 귀신,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봉두귀물이다 라고 해서 산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이 귀신 모양의 괴물이라고 아예 설명되어 있는 그런 기록도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는 밤에, 이것도 딱 공포 영화에 전형적인 귀신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밤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말없이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귀신 이야기하고 요즘 공포 영화하고 연출이 딱 다른 대목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 생각한 이야기 속에서 무섭다고 생각한 연출은 뭐였냐면,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불을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뭐 세상에 다 뭐 전등불 켜놓고 뭐 밤에 다 야경 보러 가서 좋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게 현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이 빛나는 게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 신기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두귀물, 긴머리 귀신 이야기도 불꽃 모양, 도깨비불 모양 같은 게 멀리서 보이다가 이게 점점 다가오면 형체가 변해서 봉두귀물, 긴머리 귀신 모양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송자대전이라는 책에는 우암 송시열이 자신의 고모가 이런 것을 보고 쫓아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묘사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고 밤에 홀로 앉아있던 차에 쑥대머리의 귀물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숙인이 웃으면서 심하다 나의 쇠약해짐이여, 귀신이 감히 와서 나를 엿보는구나 하므로 귀물이 곧장 달아나 버렸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복 차림의 여성 귀신은 전혀 역사 속에 기록된 적이 없을까요? 선조들이 목격한 긴머리 여성 귀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순군부라고 하는 관청이 조선시대에는 있었다라고 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관청이었는데, 순군부라는 곳에 순군부군이라고 해가지고 신령 같은 것이 있다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구치소에 신령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순군부군의 모습을 17세 정도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구치소의 여신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헝클어진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는데 비녀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야말로 산발이고, 단장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얼굴은 보통 약간 찡그린 표정이었대요. 하기야 뭐 구치소에 있는 신령이 너무 온화하고 즐겁게 웃는 표정이어도 좀 곤란하겠죠. 윗도리는 보라색 실로 된 옷을 입고 있고, 아래도리는 엷은 황색의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살인범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원한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죽은 후에도 대오접, 즉 크고 검은색의 나비, 커다란 까마귀 나비, 이런 것으로 변해가지고 사건의 수사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의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의자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진범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커다란 검은색 나비가 날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령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균이 1610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군 부군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꿈 이야기 요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순군 부군 청기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이런 자세한 풍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난삼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머리를 온통 풀어헤친 채 나타나는 기괴한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도 용제총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하늘이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대나무 숲에서 이런 빨간 옷을 입은 모습의 긴머리 귀신이 쓱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신비롭게 쓱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쩍 치솟기도 하고 훌쩍 뛰기도 하고 이런 묘사로 좀 등장을 한다. 이런 묘사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긴머리 여자 귀신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아직도 이 흰옷, 소복 이런 묘사는 좀 드물긴 하죠. 우리가 아는 이 긴머리 귀신, 소복 입은 이런 여성 귀신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요?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귀신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남성이면서 옷을 흰게 입고 있는 형태, 여성이면서 원한을 갖고 있는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귀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귀신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으로 현대에 좀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특히 1960년대에 월화의 공동묘지를 필두로 그런 긴머리 여성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대유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마침 일본에서 카이단 같은 제목의 일본 공포 영화에서도 그런 긴머리의 여성 귀신들이 같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시아 공포 영화의 흐름을 타고 60년대부터 그래, 역시 공포 영화에서는 긴머리 여성 귀신이 좀 나와줘야 무섭지 라는 인식이 한번 생기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 때마다 계속 긴머리 여성 귀신 출연시키고, 텔레비전에서도 공포물 나올 때마다 긴머리 귀신 출연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서워 라고 하면서 긴머리 여성 귀신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비교적 현대의 유행에서 자리 잡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조선시대 기록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귀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선시대 기록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선시대의 귀신 모습들이 진짜 무섭구나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